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요, 분산 분석에서 등분산 검정에 대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분산 분석하다 말고 왜 등분산 검정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산 분석을 할 때는 각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고서 분산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산이 완전히 상이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분산 분석을 제대로 수행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분산 분석의 전제 조건인 각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동일한 경우 K개의 정규 모집단의 등분산 가정이 약간 위배되더라도 분산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FB가 민감하게 변하지는 않지만 주의를 기울여 분산의 동일성에 관한 예비 검증하는 것이 좋다. 자, 이 말씀은요, 샘플 사이즈가 같다라고 가정하면, 동일하다라고 하면 등분산이 약간 위배되더라도 대세의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많이 다르다거나 또는 샘플 사이즈가 동일하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는지를 검증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모분산의 동질성이 의심스럽다면 표본의 크기가 다를 경우에는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동일하면 뭐 대세 지장은 없지만 샘플 사이즈가 다른 경우에는 분산에 대한 동일성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무가설은 각 집단의 분산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이 귀무가설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 검정법에 대해 학습을 할 것인데 첫 번째가 바틀렛 검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코크란 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바틀렛 검정은 샘플 사이즈가 동일할 때 표본 분포가 정확한 기각값을 제공하는 통계량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샘플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교적 정확한 근사값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동일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각각의 모집단,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는 그것을 처리라고 할 텐데요. 각 처리별 샘플 수가 상이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N1, N2, Nk는 K개의 처리의 표본수가 되겠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한 것을 대문자 N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 처리의 분산이죠. 표본 분산. 첫 번째 처리, 두 번째 처리, K번째 처리의 표본 분산을 S1제곱, S2제곱, SK제곱으로 표기할 수 있겠고요. 우리는 항상 귀무가설이 참인 것을 가정하고서 가설 검증을 하죠. 참을 가정합니다. 자,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것은 모분산이 모두 동일하다는 거죠. 이거 참을 가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풀링된 합동 추정량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총 샘플 수가 되겠고요. 요건 처리수가 되겠죠. 여기서 트리트먼트는 뭐 수준수라고 봐도 무방하겠고요. 예, 뭐 모집단 개수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ni-1 곱하기 si의 제곱이다. i번째 표본수 -1은 각 집단의 자유도가 되겠고요. 자유도 곱하기 si 제곱, 그러니까 두 번째 집단의 자유도 n2-1, s2 제곱, n3-1, n3 제곱, s3 제곱 이런 식으로 연산할 수 있겠습니다. 합동 추정량이니까 표본 분산에 대한 가중합을 구한다. 가중합을 구할 때는 각 표본 분산의 자유도를 곱해서, 이게 자유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곱한 다음에 n-k 전체 자유도로 나누어 주면 그것이 합동 추정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값을 구해보면 아래의 b가 바틀렛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b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방금 구한 합동 추정값이 되겠고요. 자, 이게 S1 제곱,
x2제곱 각각의 분산이죠. 그것을 자유도로 제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n-k분의 1로 이제 역수 취해서 이렇게 자승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n1, n2, nk가 모두 동일한 스몰 n인 경우에는 b가 어떤 bk 값보다 작다면 유의수준 알파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겠습니다. 자, 만일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런 식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n1, b1, bk 알파의 n1, 알파 n2. 이 알파는 우리의 유의수준 되겠고요. 각각의 샘플수가 되겠습니다. 각 처리별 샘플수의 분포를 갖고 bk 값을 구해볼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설 검정에서 기각을 할까 기각을 하지 말까 기준값 있죠.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평균에 대한 검정을 한다. 95% 신뢰 구간에서 어떤 값보다 큰지 작은지 알고 싶다. 그러면 1.96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져보죠. 그 1.96 값 구하는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통계 분포표에서 바틀렛 분포표에서 바틀렛 값, 통계 값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 식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샘플 사이즈가 이렇게 다른 경우에 기각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b값이 bk 값보다 작다고 하면 기각을 할 거예요. 그럼 6값을 구해야 되겠죠? 6값. 자, 이 값을 구해야 되겠죠? 이 값을 바로 우리 통계책에서 통계 분포표에서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값이 돼서 이것보다 작으면 기각을 하고, 기각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분포가 모분산이 상이하다라는 것이고요. 기각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분산이 상이하다 할 수 없다, 즉 동일하다고 가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틀렛 검정을 이용해 예제 12.2의 4개 그룹의 모분산이 동일한지 유의수준 알파 0.01로 검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귀무가설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귀무가설은 각 집단의 분산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대립가설은 분산이 모두 같지 않다가 되겠죠. 알파는 0.01이 되겠습니다. 자, 4개의 그룹이니까 우리 트리트먼트 처리가 4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총 샘플은 45가 되겠고요. 우리 예제를 제가 슬라이드에 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교과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12.1을 보면 첫 번째 집단은 샘플이 20개, 두 번째는 9, 세 번째도 9, 네 번째는 7이네요. 즉 모든 표본수가 동일한 것이 아니고 각 집단별 샘플이 29, 9, 7 이것을 모두 더하면 모두 더했더니 45가 되겠고 그걸 대문자 n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트리트먼트가 4개죠. 여기 4개 오겠고요. 알파 0.01이고 29, 9, 7 4개 집단의 표본수를 갖고 통계 분포표에서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 앞에 값이 앞에 예제에서 보시면 말이죠. 여기 n1, n2, nk까지 있죠. 이 값은 bk 값은 제가 통계 분포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20, 9, 9, 7, 9, 9, 7 이렇게 나오고요. 중요한 건 0.8586, 6982, 6892, 6045 이것을 어떻게 찾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기는 총 샘플 수입니다. 그쵸? 네. 자, 이것을 어떻게 찾았는지 우리 통계 분포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592쪽과 593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592쪽, 59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쪽은 뭘까요? 알파가 0.01인 것이 나오고요. 593쪽은 0.05인 것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교재에 지금 0.01이니까 죄송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고, 이게 제가 지금 참 분포표 파일이 있으면 좋은데, 자, 제가 여러분 좀 잘 보이시라고 정리해. 잘 보이시나요? 네. 알파가 0.01 있죠? 그 다음 제 K에 동그라미 쳐놓지 않았습니까? 4 있죠, 4. 맞습니까? 그리고 21대, 9일대, 9일대, 7일대 값을 읽어보세요. 제가 동그라미 쳐놨어요. 21대 얼마예요? 0.8586 보이시죠? 21대. 9일대는 0.6892, 7일대는 0.6045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샘플수가 되겠고요. 열은. 저 위에는 알파가 0.05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요 맨 위가 바로 여러분들 이제 트리트먼트의 수가 되겠죠. 제가 k = 4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분포표를 갖고서 이 값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서 0.8586, 6892, 6049가 나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B값이 이제 통계량값을 구해야 되는데 바틀렛 통계량이 7513보다 작으면 기각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귀무가설이 다르다라고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기존의 통계량을 본다면 검정 통계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값이 기각력이 이렇다는 것이죠. 자, 7513 구해놓은 다음에 우린 이제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B값을 구해봐야 되겠죠. 이제 이 값을 구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잊으셨을지 모르니까 앞에 잠깐 볼게요. B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합동 추정량 구하고 각각의 표본 분산의 자유도의 제곱, 마지막에 n-k분의 1 해준다 그랬죠. 자,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 이제 B 한번 보겠습니다. B. 자, 이 B를 구할 때는 각각의 표본 분산을 구합니다. 자, 이번 수업 시간에는 표본 분산 어떻게 구하는지 말씀 안 드릴게요. 각 집단의 표본 분산이 S1, S2, S3, S4까지 구했고요. 자, 우리 풀링된 분산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풀링된 분산에서 이게 n-k였죠? 샘플수 총 45에서 트리트먼트 처리 4를 빼니까 41이 되겠고요. 요 앞은 각각의 자유도입니다. 첫 번째 트리트먼트의 자유도죠. 이건 두 번째 자유도, 세 번째, 네 번째의 자유도고 각각의 분산값을 집어넣어서 표본 분산값을 집어넣어서 풀링된 표본 분산을 구했습니다. 1301.861이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검정 통계량인 바틀렛 통계량 B의 분모는 1301.861이 되겠고요. 자, 각각의 분산의 자유도를 제곱해 주라고 했죠. 자유도 승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n-k니까 역시 41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시험을 보면 의외로 학생들이 여기서 뭐 41분의 1을 안 해준다든가 41승을 해서 엉뚱하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요식 잘 알아보시고요. 스몰 b가 0.8557이었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됐죠? 아까 검정 통계량이 7513이었잖아요. 기각력이. 자, 그쵸? 이게 0.7513보다 작으면 기각인데 8557이잖아요. 충족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각력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약하지 않는다. not reject HO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분산이 모두 동일한 것을 입증한 것은 아니에요. 분산이 모두 동일하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다고 할 수 없다예요.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다르지 않다 판정한 데도 있지만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다르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판정한다? 동일하다, 동질하다. 동일하다로 쓰는 게 낫겠네요.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 뿐이지 사실 동일성을 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죄 추정의 원칙처럼 이 사람이 살인자라는 증거가 없을 뿐 무죄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동일하다라고 가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틀렛 검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코크란 검정입니다. 자, 대부분 바틀렛, 코크란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죠. 다들 사람 이름입니다. 자,
코크란 사람이 제안한 검정법이 되겠는데, 바틀렛 검정이 등분산 검정에 쓰지만 코크란 검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코크란 검정은 집단의 분산이 다 다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좀 특이한 놈이 있는지, 특히 하나의 분산이 다른 분산들보다 큰지를 검정하는데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튀는 것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죠. 자, 이 코크란 검정도 역시 검정 통계장은 G를 쓰게 되겠고요. G 알파, 알파는 유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유의 수준보다 G 알파 값보다 크면 등분산 가설이 기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통계 분포표 부록에 A.11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코크란 검정은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가장 큰 거, 가장 큰 분산이, 유독 큰 분산이 다른 분산들에 비해 훨씬 유의미하게 큰지 검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검정 통계량을 본다면 이것이 바로 검정 통계량이 되지 않습니까? 등분산 검정에 대한 검정 통계량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i가 1부터 k까지 si 제곱을 서메이션 하라. 즉 모든 표본 분산의 합이죠. 자, 분자는 근데 뭔가요? 그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자, K개의 트리트먼트 중에 최대값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검정 통계량으로 가져가겠다. 즉, 전체 표본 분산의 합 대비 유독 큰 놈, 가장 큰 것을 우린 검정 통계량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의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콘크리트 골재 예시를 갖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콘크리트 골재는 골재 유형이 총 5가지가 있었고요. S1 첫 번째 골재의 표본 분산이 12134, 두 번째는 2303, 세 번째 3594, 네 번째 3319, 다섯 번째 3455네요. 여기서 볼 것도 없이 가장 큰 건 요게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12134.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 검정 통계량은 이것들의 합분의 최대값 아니겠습니까? 24805. 요것을 모두 다 더한 것이 되겠죠? 예. 분의 최대값 12134 해봤더니 0.4892. 약 전체 표본 분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A.11표를 보는데 우리가 자, G가 G 알파면 리젝이었습니까? 자, G 알파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G 0.05다. 이거 찾아보자는 거죠. 자, 우리 교재 A.11 한번 보겠습니다. 책으로는 594페이지 되겠네요. 자, 594, 59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잘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면의 위쪽에 있는 것이 알파가 0.01일 때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알파가 0.05일 때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사전에 미리 체크해 놨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골재 열을 보시면 K에 제가 5라고 써놨죠? 범주가 5, 5개일 때란 뜻입니다. 범주가 5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골재 유형이 5개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행을 맨 위를 보시면 샘플 수라고 되어 있죠. 샘플을 제가 6, 우리 골재가 6개씩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각 트리트먼트, 처리별 샘플 수가 동일할 때 쓸 수 있는데 각 처리별 6개씩 샘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가서 읽어보니 0.5065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예제에서는 이 부분이 0.5065가 된다. 그죠? 0.5065. 이거보다 크면 기각이에요. 0.5065보다. 근데 우리가 구한 값이 얼마입니까? 0.489이네요. 가서 보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결론을 낸다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Not reject H입니다. 귀무가설을 기약할 수 없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겠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등분산 검정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등분산 검정은 이제 바틀렛 검정과 코크란 검정 두 가지를 학습해 봤고요. 사실 둘 다 표본 크기가 각 처리별, 수준별 표본 크기가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크란 검정에선 반드시 같아야 되지만 바틀렛 검정일 때는 근사값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같으면 더 좋지만 표본 크기가 다르더라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요, 만약에 샘플 수가 다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바틀렛 검정을 통해서 등분산 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등분산 검정을 한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처음에 무엇이었죠? 우리가 분산 분석을 할 때 기본 가정이 분산 분석이 뭡니까? 3개 이상의 모집단에 대한 평균 검정이죠. 그런데 그때의 가정이 각각 집단이 무엇이 동일하다? 분산이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진짜 동일한지 아닌지를 검정해야 되겠는데 그 검정법이 바틀렛 검정과 코크란 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분산 분석에서의 등분산 검정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